멋진 어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그 누구도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 많은 좋은 어른들이 교육기부에 함께하고 또 아이들한테 꿈을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꼭 함께 교육기부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화이팅!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항상 화이팅 하세요.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교육기부로 함께 커가는 꿈 잘한다 잘한다 응원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우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교육기부 활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세요. 저희 모두행복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도 꾸준한 교육 기부를 함으로써 함께 기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교육기부로 함께 커가는 꿈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2020년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를 기원합니다. 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이는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한 가정에서 나아가 또 이웃,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그런 속담으로 해석이 됩니다.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지원해주는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린마루 두 번째 날 라이브 오후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허송현입니다. 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올해 9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이 교육기부 박람회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열리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이 아닌 온라인 공간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지만 이 교육 기부자와 수혜 대상자들 모두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즐기는 온라인 축제 아닙니까? 그런 만큼 우리가 다채로운 전시 체험 프로그램 아낌없이 준비했으니까요. 끝나는 그 날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열린마루 오후반 라이브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이번 시간에는 과연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사실 어제 굉장히 재미있었다는 피드백을 제가 많이 받아서요.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데요. 오늘 주제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제가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질병, 의료, 그중에서도 정신의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이 유례없는 신종 감염병의 등장으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 확진자와 격리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실제 학업에 대한 제약도 생기면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정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이 국민들의 정신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익숙해서 화가 나는 용어, 익숙해지면 안 되는 용어인데요. 이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 다들 들어보셨죠? 올해 상반기 이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가 지난해보다 40%나 급증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너무 속상한 결과인데요. 그 중에서도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 우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오후반 라이브에서 질병과 의료 분야의 정신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의 불안을 조금 달래줄 수 있는 우리의 또 코로나 블루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옆에 바로 모셔두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선생님 얼굴만 뵀는데도 괜히 제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고 약간 조금 요즘 저도 조금 우울했는데 그 우울감이 조금 덜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 랜선 관객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랜선 관객분들에게도 카메라를 보시고 직접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직접 의료를 진료를 하는 것과 별개로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사회의 좀 오해와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 팟캐스트와 유튜브 채널 뇌부자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좀 책을 개인적으로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네, 요즘 최대 관심사죠. 선생님 반갑습니다라는 댓글로 우리 김지용 선생님을 환영해주고 계시는데 어제에 이어서 우리 랜선 관객분들의 참여가 이 시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온라인 축제잖아요. 저희가 저랑 선생님이랑 둘만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이게 약간 심심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 앞에 계신 제작진분들도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그냥 이렇게 약간 뭐라지? 조금 이렇게 공허한 눈빛, 빠른 퇴근을 바라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좀 반응이 없기 때문에 우리 랜선 관객분들이 적극적으로 채팅에 참여를 해주셔야 저 MC인 저도 힘이 나고 우리 선생님도 뭐 하나라도 더 먹여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드실 것 같아요. 오늘도 채팅 적극적으로 남겨주세요. 우리 선생님한테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 하면은 온라인 축제니까 또 우리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여쭤볼 수 있는 게 큰 장점이잖아요. 질문 있어요? 라고 말머리를 달고 선생님 제가 어제 조금 악몽을 꿨는데 이것도 약간 우울증의 초기 증상인가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라든지 사소한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채택을 해서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그 질문을 해소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깜짝 퀴즈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상품을 드릴 수 있는 퀴즈 시간까지도 마련되어 있다는 거 소개를 해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김지용 선생님과 유익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코로나 블루 같은 이런 정신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김지용 선생님께서는 이 정신 건강 의학을 다루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신데 정신과라고 하면 정확히 어떤 진료를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아마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도 네. 대부분 정신과에 안 가보셨을 거기 때문에 네. 어떤 곳일까 많이 궁금하실 거고 다들 안 가봤으니까 좀 네. 오해가 널리 퍼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근데 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몸이 아프면 그냥 병원에 가잖아요. 네. 그거와 똑같이 내가 정신적으로 네. 좀 힘들거나 아프다고 느껴지면은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곳이고요. 그곳에서는 이제 진단이나 치료를 하게 될 때 네. 보통 우리가 몸에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뭐 열 체크하고 피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이런 것들을 하지만 정신과에서는 정신과 의사가 일종의 진단 도구가 되어서 상담을 하고 필요하면은 설문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할 때도 이제 정신과 의사와 심리 상담사의 차이가 뭐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듣는데요. 심리 상담사 선생님들께서는 상담만을 무기로 이제 치료를 한다면 네. 저희는 필요한 경우에 약물 치료 그리고 상담 치료 두 가지 모두를 병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심리 상담사 선생님은 이제 심리적인 치료를 담당해 주시고 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이제 심리적인 부분도 물론 병행이 되지만 일단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약물 치료까지도 이제 병행이 된다라고 네네. 저희가 이해를 하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궁금해요. 의사 선생님들은 보통 자신이 이제 가고 싶은 진료 과목 선택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우리 김지용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정신과 의사가 되고 싶으셨는지 궁금해요. 네, 그 의대 내에서 그 얘기하는 속설로는 네. 의사를 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저희끼리 얘기해요. 아, 정신과에 갈 수 있는 사람과 갈 수 없는 사람으로 오. 좀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만큼 적성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정신과에 가면은 이제 환자분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그런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는 게 그냥 뭐라 그럴까?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평소에 병원에 가면은 네. 짧게 진료하고 끝나잖아요. 그쵸. 보통 증상만을 여쭤보고 맞아요. 그 증상에 맞춰서 정해져 있는 치료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짧은 진료로 끝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진단이라고 하더라도 그 병이 생기게 된 그 사람만의 원인, 그 사람만의 심리적인 특성, 배경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사람 대 사람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렇게 같은 질병이라 하더라도 사람마다 치료법도 다르고 원인도 다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매력적으로 느껴졌고요. 네. 그런 거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정신과에 지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경험담을 얘기해 드리자면 내과에 가면 이제 선생님 배가 아픕니다. 이러면 여기 뭐 갈비뼈 아래 어디가 아프신가요? 네. 뒤에 어디가 눌렀을 때 아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는데 정신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셨을까 이렇게 하고 조금 공감을 넘어서 이해까지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사실 공감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 건 맞지만 네. 공감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네. 이분의 심리적인 특성은 뭔지 조금 더 깊게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좀 더 마음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그 답을 찾아야만
조금 더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 우리 랜선 관객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좀 힘드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마음적으로. 그래서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고 계세요. 저희가 질문을 채택해서 여쭤볼게요. 근데 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이 환자가 크게 증가한 진료 과목은 이 정신과가 유일하다고 해요. 네네.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작년과 이제 올해를 비교하는 통계가 나왔는데 네.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이 되고 모든 분들께서 병원에 가는 것 자체가 사실 두려워요. 맞아요. 내과나 이비인후과 같은 곳에도 네. 소아과, 치과 다 두려워서 안 가는데 그럼에도 갈 수밖에 없게 된 곳이 이제 정신과가 된 거죠. 일단은 사회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거리두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네. 혼자서 지내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그런 속에서 이제 우울감, 불안함이 커져서 정신과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예년에 비해서 이제 10% 이상 증가가 있습니다. 네. 뒤에 표에 보시면은 정신과만 유일하게 많이 늘었고요. 신경과가 약간 늘었는데요. 신경과가 약간 는 거는 저희끼리 추측할 때는 너무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두통이나 어지러움 혹은 불면증 등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네. 저희와 비슷한 이유로 가서 좀 늘어난 게 아닐까 저희끼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만 있으면 저도 머리가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역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조금 어느 정도 혼자만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해도 우울해지는 경향이 조금 깊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질문이 들어왔어요. 건강검진 결과 우울증 의심이 나오셨대요. 근데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마음이 조금 심란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치료를 받아야 할지 여부는 사실 병원에 가봐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우울증 설문 검사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우울증이 의심된다, 뭐 강력히 의심된다, 초기 위험 단계다 등으로 결과가 나올 텐데 그 결과만을 가지고 절대 진단하지는 않아요. 일단은 정신과 의사와 만나서 좀 차분히 상담을 어느 시간 정도 나누고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봐야 그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저도 병원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께 바로 진료받아야 된다, 약물 드시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상당히 많은 분들은 그냥 가셔도 된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 나중에 증상이 더 심해지면 다시 오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한번 들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뇌부자들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라고 보원킴님께서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혹시 뇌부자들이 제가 생각하는 그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구독자분이 계시다니. 네, 그럼 깨알로 감사하네요. 잠깐 홍보도 조금 해주셔도 돼요. 지금 이 시간에 괜찮나요? 살짝 네, 정신과에 대한 사회적 오해와 편견이 너무 심해서 그게 많은 분들이 정신과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거를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혹은 진료를 받아도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진료를 이제 거부하시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오해와 편견을 없애자라는 목적하에 3년 반쯤 전부터 이제 팟캐스트를 시작을 했고요. 한 1년 반쯤 전부터는 유튜브 채널도 개설해서 지금까지 제 동료들과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상당히 짧은 기간이 아니라 오랜 기간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이제 이거는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셨다고 봐도 되는 거잖아요. 여기 질문에 윈섬 앤 와이즈님께서 우울감으로 병원을 찾는 게 쉽지 않은데 병원에 가지 않고도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이 있을까요? 라고 마침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제가 뇌부자들이라고 추천을 해줘도 되는 건가요? 네, 저희 채널만한 곳이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유튜브 알고리즘은 위대하기 때문에 혹시 뇌부자들에 가시면 또 그에 맞는 나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채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병원을 찾는 게 쉽지 않다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여기서. 그래서 채널의 도움을 받을까 하는데 어떤 게 더 나은 거예요?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더라도 병원에 가는 게 나은 건지. 네, 아무리 그래도 역시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보는 게 제일 도움이 되고요. 근데 보통 병원에 찾는 게 어려운 이유가 부모님에게 말씀드리면 반응이 또 어떻게 돌아올까봐, 나약하다고만 볼까봐, 정신과 치료를 오히려 방해하게 될까봐 걱정하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실제로 이제 정신과 진료를 볼 때도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약물 치료가 시작될 수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참 힘드실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럴 때 부모님에게 또 어떻게 대화를 나눠야 되는지 네. 이런 거에서도 한번 온라인에서 찾아보고 공부하신 다음에 조심스럽게 얘기 꺼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정말 오늘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이디 DS님께서 여성 갱년기에 오는 우울증은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아, 여성 갱년기 대단하죠. 저희 어머니께서도 불같이 화를 내셨다가 기분이 좋아지셨다가 근데 갱년기가 어머니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쭉 진행이 되고 계신 것 같은데 여성 갱년기 이거 근데 진짜 좀 기분이 너무 업다운도 심해지고 열도 몸에 났다가 그쵸. 이게 온도 조절도 안 되고 이 여성 갱년기 많은 분들이 고민이신 것 같은데 이때 오는 우울증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굉장히 힘들어하시고요. 네. 그 갱년기 우울증이 몇 개월로 안 끝나고 보통 평균적으로 한 4년에서 7년 정도 가신다고 그쵸, 합니다. 길죠. 네, 그래서 굉장히 길고 그때 찾아오는 감정 기복과 우울감은 네. 정말 여성 호르몬의 급변에 의해서 여성 호르몬과 뇌 호르몬이 또 서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뇌 호르몬이 직접적으로 연결을 받아서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그런 짧은 기간도 아니고 긴 기간 동안 지속되는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는 솔직히 좀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 경우에 있어서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은 신체적인 변화는 좋아집니다. 화끈화끈거리고 네. 뭐 몸이 좀 더 건조해지고 몸에 네. 기운 없고 이런 부분은 좋아지는데 네. 감정 기복이나 우울감까지는 여성 호르몬 치료로도 잡을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도 네. 분명한 영향이 있고 네. 나도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다른 사람들과 계속 트러블이 생기는 경우에는 항우울제 복용을 하시는 게 무조건 낫습니다. 네, 또 항우울제 복용에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제가 경험을 좀 해보니까 가족들이 옆에서 좀 이 갱년기라는 게 진짜 힘든 거구나라고 정말 가족들이 의사 선생님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공감을 해주고 이해를 해주면서 조금 도와 나가면은 훨씬 더 빨리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그게 본인도 감정 기복이 있으면서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본인도 너무 힘드시거든요. 네. 옆에서 같이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운동이나 네. 건강한 식생활 같은 게 무조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어봤고요. 올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글로벌 유명 포털 사이트 국내 검색어 1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제가 깜짝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깜짝 퀴즈예요. 뒤에 진짜 퀴즈는 있고요. 깜짝 퀴즈를 드리자면 코로나 상황에서 느끼는 우울감을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코로나 블루처럼 세 개 영문 이름을 붙여서 심각성을 말하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먼저 또 블루 단계를 넘어서 분노를 의미하는 코로나 레드가 있고요. 이 레드보다 이제 문제예요. 이 레드보다 더 심각한 좌절과 암담한 상황을 의미하는 색을 붙인 신조어는 무엇일까요? 네, 이게 바로 깜짝 퀴즈고요. 깜짝 퀴즈 역시 상품 드리니까요. 채팅창에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힌트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참 색깔 중에 네. 그 마음을 말 그대로 내 마음을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네. 머릿속에 좀 떠오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감명 깊게 들은 이야기 중에 이 색깔도 정말 이 색깔이야말로 수만 가지 색깔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흑백 사진으로 봤을 때 표현될 수 있는 이 색깔의 그 색깔들이 많잖아요. 흑백 사진으로 했을 때라고 하면 그냥 다 드린 것 같네요. 정답. 네,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께서. 깜짝 퀴즈. 네. 정답은 코로나 블랙입니다. 네, 코로나 블랙 정답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코로나 그레이라고 현규 배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코로나 그레이는 틀렸습니다. 코로나 레인보우 누굽니까? 코로나 레인보우도 아닙니다. 네, 이렇게 재미있는 오답도 우리가 기프티콘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참여가 중요하다는 거. 그렇다면 이 코로나 블루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 코로나 블루 증상과 우울증이 다른 건지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쭉 설명을 해주세요. 네. 네, 보통 기존의 의학 용어에서 좀 블루가 들어간 걸 말씀드리면 네. 이제 산후 우울증 우리가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네. 산후 우울증 말고 포스트팔툼 블루라고 있어요. 산후 블루죠, 그거는. 네. 네, 산후 우울증과 산후 블루의 차이는 뭐냐면 그것도 다르구나. 산후 네, 우울증과 블루. 산후 우울증과 산후 우울감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산후 우울증은 한 네. 10% 정도에서 앓으신다고 한다면 산후 우울감, 포스트팔툼 블루는
한 50에서 70% 정도가 앓으신다고 해요. 네. 아이를 낳은 다음에 반 이상이 그 우울감을 느끼신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아무 이유 없이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뚝 떨어지고 그냥 갑자기 기분이 가라앉고 불안해지고 이런 거를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호르몬의 급변에 의해서요. 그런 것처럼 요즘 이 코로나 블루라는 것도 정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게다가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이런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누구나 뇌 속에 있는 건강한 호르몬인 세로토닌이라는 게 소실이 되면서 약간씩 우울감, 불안을 느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내 기분이 좀 가라앉는다, 쉽게 짜증난다, 불안하다, 이거는 정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고요. 날씨의 비유를 드리자면은 이런 흐린 날씨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흐린 날씨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데 우울증의 경우에는 이런 흐린 날씨가 하루 종일 지속되는 게 2주 이상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얼마나 있냐 여쭤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우울감은 누구나 겪어봤지만 그래서 이렇게 2주 연속 장마처럼 지속되는 게 있다면은 그거는 우울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우울증이 우울감이랑은 상당히 다르다. 그러니까 정확히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흐린 날 같은 경우에는 아유 흐리네 이렇게 하고 느끼고 마는데 비 같은 경우에는 24시간만 하늘이 구멍 뚫린 것처럼 내려도 난리가 나잖아요. 뭐 홍수가 나고 뭐 피해 보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 것처럼 우울감은 뭐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어쩌면 우울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살짝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이제 50%에서 70%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면 이 우울증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이 우울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국가적인 대책 마련이 또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국내 우울증 환자가 약 15만 5천 명이나 늘었다고 해요. 이거 굉장한 숫자잖아요. 특히 올해 상반기 우울증 환자의 수는 지난해 총 환자 수의 74.3%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9살이면 굉장히 뭐만 해도 해맑고 좋을 나이인데 이 9세, 9세 이하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우울증 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니까 9세 이하는 아직 우울증이 다행이다. 없다고 하는데 이런 우울증이 상당히 좀 심각할 것 같아요. 이런 게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울증도 전염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친구들 고민을 들어주다 보면 나도 괜히 같이 슬퍼지고 우울해지는데 이런 우울증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선생님들은 그리고 선생님들 만나다 보면 우울해지지 않을까 좀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당연히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하고요. 이제 감정에는 전염성이 있다고 해서 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저도 어느 정도는 좀 슬퍼지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유독 많이 들은 날은 더 힘들어지기도 하죠. 근데 동시에 뭐 그렇다면 정신과 의사들이 혹은 심리상담사가 힘들어질까봐 본인의 이야기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 순간에도 뭔가 배려를 하고 생각을 하셔서 사실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기를 막 이거는 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이기적인 사람, 나약한 사람을 사람들이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훨씬 더 이타적이고 정말 남들을 위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못 챙기고 너무 남을 챙기기 때문에 본인 마음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는 뭐 트레이닝을 받는 과정에서부터 이런 힘든 이야기들을 계속 들을 때도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는지 계속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우울증 치료를 하다 보면은 제일 힘든 거는 이거예요. 이제 우울증이라는 게 좀 무서운 게 되게 안정적인 질환입니다. 안정적인 질환이요? 안정적인 질환이요? 안정적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우울증에 걸리면 최대한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에너지가 좀 떨어지고요. 무기력하고 의욕도 없어지고 밖에도 잘 안 나가고 관계들이 끊기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안정적인 상태, 에너지를 안 쓰는 상태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제일 안정적인 상태거든요. 에너지가 필요 없는 상태가. 그래서 그 상태로 점점
고착되게 돼요. 그리고 네. 우울증의 또 가장 큰 특징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떠오르게 만드는 게 큰 특징이거든요. 네. 안 될 것 같고 네. 안 나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걸 휘어진 터널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휘어진 터널이요. 네. 우리가 남산 터널 머릿속에 떠올리면 될 텐데 출구 직전에 가기 전까지도 잘 출구가 안 보여요. 빛이 안 보이죠. 그렇죠. 네. 우리는 분명히 앞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난 안 나을 거야. 나는 좋아질 수 없어. 라는 이런 희망이 없다는 생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네. 게다가 무력하고요. 네. 그러면은 옆에서 누구라도 도와줘야 돼요. 사실은 음. 너는 분명히 나을 수 있고 지금 앞으로 가고 있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치료를 받자라고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에 대한 편견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옆에서 치료에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더 많고 그게 정신과에서로서는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아요. 옆에서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주신다면 이제 뭐 친한 친구들이나 네. 가족들이 네. 이제 그분이 정신과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네. 야, 너 이거 위험한 약 먹으면 안 돼. 위험한 네, 약이라고 정신과 약 생각하시는구나. 먹으면은 네. 뭐 사람 이렇게 머리도 나빠지고 네. 뇌에 안 좋은 영향 미치는데 빨리 끊어. 네. 라고 하거나 정신과에 다니는 사실을 알고 나면은 부모님께서 아예 더 못 가시게 하거나 음. 이런 경우들도 생각보다 되게 흔해요. 옆에서 오히려 최대한 잘 네. 도와주고 네. 북돋아 줘야 되는데 네. 그런 말을 들으시면은 환자분들께서는 굉장히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이거 진짜 내가 병이 아닌데 혹시 네. 나약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치료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이 말이 우리나라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반이 의사고 반이 환자다. 이런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게 저만 해도 뭐 친구들끼리 모여 있을 때 나 여기 뭐 머리가 아파 이러면 머리 아플 땐 뭐 하는 게 좋대, 뭐 하는 게 좋대, 뭐 하는 게 좋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것처럼 네네. 사실 주변 지인분들이 의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무작정 그 약 너 뭐 머리 나빠지고 오히려 더 방해가 된다 이런 말은 또 다른 저는 이 뭐라 그러지? 그 사람을 더 우울하게 만드는 그쵸. 안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 위에서 해주는 말이라고 하지만 네. 굉장히 잘못된 말이고 네. 굉장히 폭력적인 말이기도 그쵸. 해요.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은 다리 부러진 사람에게 네. 혹은 열이 펄펄 끓고 있는 폐렴 환자분에게 네. 야, 너 이거 병원 갈 일 아니야. 네가 이겨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네. 꼭 눈으로 보이는 그 상처 당장 피가 철철 흐르고 이런 것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우울증은 또 흔히 마음의 감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타이밍에 제가 깜짝 퀴즈를 하나 내드려도 될까요? 깜짝 퀴즈 네.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 경험했던 위기나 공포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당시의 감정을 다시 느끼면서 심리적 불안을 겪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상처라는 의미의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깜짝 퀴즈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이거 아닐까? 이거 아닐까? 상처라는 의미의 그리스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남긴 댓글을 보고 또 재미있게 이렇게 만들어서 기프티콘을 가져가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많이 참여를 해주세요. 벌써 정답이 올라왔어요. 제가 보는 이 유튜브 이 패드 같은 경우에는 살짝 딜레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정답을 바로 말씀해 주세요. 네, 정답은 트라우마입니다. 네. 저희가 굉장히 널리 쓰는 단어인데 그리스어 트라우마트에서 이제 유래된 심리학적 용어고요. 이제 가장 정신과를 어떻게 보면은 현대 의학으로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는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이 트라우마의 개념을 좀 들고 왔고 여기서 정신질환의 원인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네, 정답 트라우마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을 남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격적인 퀴즈 시간 전에 이렇게 깜짝 퀴즈로 몸 푼다고 생각하고 이 시간 이 시간이 너무 무거워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 너무 무거워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정부의 심리적인 방역이 무엇인지도 궁금해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심리적 방역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지금이 좀 국가적인 재난 위기 상태다라고
라고 파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확실하게 우리 사회가 발전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보건복지부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코로나19라는 이 재난 상황에서 재난을 경험한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심리적 응급처치가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를 겪은 확진자, 자가격리자뿐 아니라 이제 현장 의료진과 일상적으로 감염병 환경에 처한 우리 모든 국민들을 재난 경험자로 이제는 분류하고요. 네. 재난 충격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서적, 신체적, 인지적 이런 심리적인 반응들을 살피면서 네. 재난 경험 초기에 고통을 줄이고 회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이 사태가 트라우마로 자리 잡지 않도록 마음 돌봄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네. 트라우마 센터는 코로나19 통합 지원 심리 지원단을 구성해서 확진자, 격리자 등에게 심리 지원을 진행하고 있고요. 각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자가격리자분들 그리고 네.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 상담 핫라인 전화번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심리상담 핫라인 1577-0199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조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렇게 국민들의 심리 방역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전에도 우리 사회에 트라우마를 남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1998년 IMF 외환 위기는 당시 정말 국가적인 충격을 안겼는데요. 국민들이 마음과 힘을 모은 결과 지금은 그 당시의 경제 위기를 극복했고 고용 구조 변화 등 국민 전체의 삶과 심리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98년 IMF 때가 초등학생 1학년 때였거든요. 그때 상당히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나고 뭐 금모기 운동이니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았던 만큼 이 코로나19도 우리가 잘 헤쳐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코로나19가 이 사회적 트라우마로 자리 잡지 않는 이 건강한 미래 사회를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과 또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저도 이제 IMF 때 저는 중학생이었는데 네. 사실은 정말 다행이지만 저는 크게 체감하진 못하고 지나갔었어요. 물론 네. 친구들 중에 힘들어지는 친구도 있고 그랬었지만 다행히 저는 크게 위험하진 않게 지나갔었는데 네. 요즘에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죠? 제가 진료실에서 이제 네. 이분들 찾아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할 때 그분들이 이제 불안하거나 혹은 자신만의 심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찾아와서 얘기를 나눌 때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얘기를 나누다 보면 네. 그게 IMF 때 시작된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은 게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신 거구나. 그렇죠. 그분이 네. 굉장히 어릴 때 이제 집안이 갑자기 무너지거나 네. 부모님께서 너무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거나 부모님들 사이에 불화가 생겨서 가정이 무너지거나 네. 이런 것들을 목격했던 분들에겐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은 거죠. 네. 그래서 언제든 이렇게 나도 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이후에 삶의 방식에도 완전히 큰 영향을 미쳐요. 네. 쉬지 못하고 일하게 된다든지 네. 아니면은 나중에 나의 가정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결혼을 하지 못한다든지 혹은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갖지 못한다든지 등의 네. 생각보다 그게 한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네.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많은 뭐 자영업자분들과 소상공인분들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네. 머릿속에 다음으로 걱정되는 거는 그 가정에 있을 아이들, 학생들이 네. 솔직히 더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예전에는 그 IMF 때 그 아이들의 마음까지 고려할 여유가 없었다면 네. 그래도 지금 사회에는 그동안 발전해온 만큼 그런 여력이 이제 생겼기에 아까 말한 심리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네. 좀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실천적으로 그분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좀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열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또한 우리 여러분들의 조금 침체되지 않기 위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많은 분들이 힘써서 만든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그렇고 앞으로 20일까지도 계속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난 상황을 또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트라우마 없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청소년분들이 미래의 주역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꿈과 가능성을 펼쳐나갈 텐데요.
기술은 정말 많이 변화가 되고 요구되는 능력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는 하겠지만 지금은 또 비대면으로 학습을 하고 또 이 박람회 또한 온라인으로 하고 외부 활동이나 경험에 제약이 있는 건 조금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질문이 올라왔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 건강한 마음가짐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이라고 아까 어떤 분이 물어봤거든요. 아까 댓글이 조금 위에 있어서 제가 닉네임은 읽어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그분께 그리고 또 그분과 같은 질문을 하는 모든 분들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도 이제 제 조카와 이제 학교 생활을 하는 친구들, 진료실에서 가끔 만나는 어린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 네. 전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학교 그쵸. 친구들끼리도 어울려 놀기도 힘들고 네. 운동하기도 힘들고 이런 사교 활동을 하기도 힘들고 다들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때가 어쨌든 이때를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회냐면 일단 우리나라 학생들은 다들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게 기존에는 맞습니다. 네, 그 학교 생활 그 뒤에는 학원 스케줄 이런 야자, 것들에 그렇죠. 그냥 끊임없이 이끌려가다 보면 네. 내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해서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기회가 굉장히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네. 저 역시도 그리고 제 친구들 역시도 어릴 때 그랬었고요. 네. 그냥 시키니까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대학을 갈 때도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니까 가고요. 네.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라캉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바라는 걸 나도 좋아 보이고 욕망한다는 거죠. 네. 이제 직장을 선택할 때도 그쵸. 학교를 선택할 때도 나중에 뭐 차를 살 때도 네. 아, 요즘은 뭐가 인기래? 아. 뭘 좋아한대? 라면서 선택을 하고 남들이 바라는 대로 내 모습을 만들어 가거든요. 네. 흔히들 얘기하는 정석적인 코스, 남들 모두가 바라는 명문대에 입학했다가 대기업에 취직했다가 네. 몇 살쯤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고 이런 정석적인 코스만을 밟아가려고 하고 네. 그렇지 못하면은 실패자로 규정하는 게 요즘의 시대죠.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정석적인 코스를 밟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정말 건강한 정신 상태로 살아가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을 또 만나보면 네. 그분들 역시 남들이 바라는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라 정신과 용어로 말하자면 가짜 자기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라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건 뭔지 내 마음이 바라는 건 무엇인지 살펴보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네. 항상 공허함과 뭔가 우울함에 시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게 항상 중요하다고 해요. 진료실에 와도 저희가 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보통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걸 하고 싶으세요? 왜 그걸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계속 질문을 던지면 평소에는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굉장히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기회인 거죠. 이렇게 몰아붙여 가던 이게 잠깐 느슨해졌을 때가 본인 스스로의 마음속에다가 질문을 던지고 마음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찾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게 이게 의사 선생님,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심리 치료까지도 함께 해준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 말씀만으로도 굉장히 제가 위로를 받았고 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 블루스카이님께서 우울증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봐야겠네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 우울증보다는 자신에 대해서 조금 깊게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우울증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느끼는 게 저만 해도 당장 SNS에 사진을 올릴 때 친구들한테 보내요. 그러면 뭐가 더 예뻐? 이렇게 물으면 사실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내 마음속에 난 이게 이쁜 것 같은데 친구들이 1번이 이쁜 것 같다고 하면 1번으로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되고 네. 다들 공감하시지 않나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에 내가 당장 뭐만 하는 게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닌데 너무 남의 시선을 생각한다.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것도 안 되겠지만 그래서 요즘에는 남보다는 나를 생각하자라고 제가 올해 목표를 조금 정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정말 맞는 목표를 정하고 가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소년 학생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 다 자신의 목소리에 조금 귀를 기울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곳은요. 2020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열린마루 둘째 날 오후반이 열리고 있는데요. 다양한 기관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분들에게 함께 힘을 보태주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그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기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교육기부 박람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주제별로 다양하게 링크가 마련이 되어 있고 연결이 됩니다. 이번 주제 질병과 의료에 관련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을지 우리 김재용 선생님께서 랜선 관객분들에게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건강보험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꼭 굳이 청소년뿐 아니라 저도 의사가 되기 전까지는 이 제도가 너무 어려웠어요. 네. 근데 건강보험 정보지수를 높여보는 동영상을 통해서 올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보를 재밌게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좀 사실 알아야 될것 다들 같아요. 몰라요. 네. 네. 그리고 또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에서 네.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분들께서 쉽게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네. 종목별 재난응급구조 동영상을 보면서 응급구조 물품을 이용해 직접 응급구조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어렵게만 느껴졌던 건강과 재난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 같으니까요. 저도 봐야 할 것 같고 청소년분들은 또 일찍부터 알아두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 상황에서의 초기 대응은 또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하죠. 사단법인 재난구호사협회에서도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긴급 상황 속에서 청소년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구호 예방을 위한 교육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미래 교육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우리 학생분들이 더욱더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즐거운 이동 과학 교실을 준비했다고 해요. 이 제목만 들어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온라인으로 신기하고 재미있는 과학 교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는 어린이 여러분들이 직접 키트를 활용해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재난 안전 교육을 영상으로 준비했다고 해요. 즐거운 교육 영상들을 통해서 직접 내가 체험을 해보고 실습해보면서 안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생활 속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길 저를 포함한 선생님도 바라고 있고요. 이번 시간 함께 해주신 기관과 프로그램은 교육기부 박람회 사이트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곳을 클릭해 보시면서 각 기관들이 제공하는 다채로운 교육기부, 그러니까 교육기부인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까 아프리카 속담에서 한 아이가 성장하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교육 기부를 뭔가 교육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코로나19로 단절된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이 마련되어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거 역시 위기를 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거겠죠. 요즘 네.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 더 이상 이제 스트리밍 사이트에서도 영화를 볼 게 없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네. 이렇게 언젠가는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많으니까요. 한번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뭐 영화가 너무 다 봤고 드라마도 다 봤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본인이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되셔야죠. 그렇죠? 나는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만의 영화를 만들 것이다. 약간 이러면서 이런 온라인 수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저는 너무 후회되는 게 정말 배움에는 때가
없는 것 같지만 그때가 살짝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 너무 후회돼요. 저희 엄마가 이거 너 하라고 할 때 할 걸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세대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가 기대가 되는데 오늘은 이제 김지용 선생님과 재미 조금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평소에 갖고 있는 상식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죠. 질병과 의학, 정신의학 그리고 재난에 대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퀴즈를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 퀴즈 선정 같은 경우에는 선착순이 아니고요. 랜덤으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착순이면 독수리 타법이신 분들은 조금 불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뭔가 선착순에 당첨되는 팁을 드리자면 뭐 김지용 선생님 목소리가 치유가 됩니다. 뭐 이런 댓글 하나 같이 정답이랑 옆에 달아준다든지 아니면 오늘 보시는 MC분 어제랑은 또 다른 팔색조 매력이 있네요 라든지 좀 이렇게 참신한 정답 댓글을 제가 유도하면서 관객 여러분들 이제 준비되셨죠? 이 퀴즈 시간 어제와 마찬가지로 OX 문제 5문제 그리고 간단하게 답을 쓰는 주관식 5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댓글 정답 기재 시간은요. 문제를 읽어드린 직후부터 제가 5, 4, 3, 2, 1, 0 마감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 순간까지입니다. 절취선이 그어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퀴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우리 김지용 선생님께서 힘차게 읽어주세요.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감을 뜻하는 블루가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이 코로나 블루는 임상적인 우울증과 다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들어주세요. 네, 오늘 이 시간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은 바로 O일지 X일지 정답을 정해서 올려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또 너무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정답보다 박시영님께서 허송현 아나운서분 정말 예뻐요. 이런 사회생활 잘하는 멘트 너무 좋습니다. 청소년분들 사회생활도 미리 연습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랜선 관객분들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사회생활을 연습할 수 있으니까요. 박시영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자, 이거는 근데 따로 힌트를 안 들어도 정답이 많이 나왔을 것 같죠, 선생님? 네, 그렇죠. 저희가 많이 얘기했으니까요. 네, 잘 들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랜덤 추첨이니까 제가 5, 4, 3, 2, 1을 천천히 세면서 1번 문제에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0 마감. 선생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 O입니다. 네, 코로나 블루와 임상적인 우울증은 다릅니다. 네, 다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문제를 이번엔 제가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랜덤 추첨이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참여해 주시면서 두 번째 문제도 귀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올해 상반기 지난해 상반기보다 정신과를 포함한 모든 진료과의 환자가 줄어들었다. O, X. 선생님 조금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바쁜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힌트다. 우리 정신과 의사이신 김지용 선생님께서 바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신과를 포함한 모든 진료과의 환자가 줄어들었다. OX입니다. 자, 그럼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0, 땡! 정답은 바로 X였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정신과는 오히려 많이 급증을 했다라는 사실을, 이게 또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퀴즈를 푸는 거니까 정답은 X였습니다. 퀴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전히 제가 바쁘다고 박달님이 제 팬분이시거든요. 농담이에요. 아니, 저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어봤어요. 근데 여기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라고 하지만 마스크 쓰고 아무도 정말 표정 변화도 없으시고 제 말에 아무도 반응 안 해주셔서 랜선 관객분들만 믿으면서 우리 3번 문제 김지용 선생님께서 내주시면 좋겠어요. 네.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가 등장하면서
정신의학적 개념으로 명명된 의학적 용어다.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해주세요. 이거 좀 문제만 듣고는 살짝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코로나 블루가 새로 생긴 네. 정식 의학적 용어냐? 음. 라고 왜 묻는 질문입니다. 네. 하지만 또 퀴즈의 묘미는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OX는 또 반반의 확률을 갖고 있으니까요.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을 아직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딜레이가 있는데 사실 정답이 지금 올라오고 있나? 정답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마감을 5, 4, 3, 2, 1, 0, 땡! 정답 공개해 주세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새로운 현상으로 만들어진 신조어이고 정식 의학 용어는 아닙니다. 네. 이 정도면 문제 해설도 다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 같고요. 정답 5 역배 간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역배는 늘 옳지 않은 것 같아요. 틀렸습니다. 네, 네 번째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이제 제가 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번째 문제 드립니다. 코로나 블랙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해당하는 통제, 셧다운된 상태를 말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코로나 블랙에 대해서 아까 살짝 언급을 했는데 OX 문제에 나왔네요. 살짝 언급을 했다는 건 아까 코로나 그레이를 얘기하신 분도 있었고 네. 코로나 레드에 대해서도 저희가 언급을 했었고 코로나 레드는 굉장히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는 상태라고 얘기를 했었죠. 블루를 넘어서. 네, 블루 넘어서 분노, 레드, 블랙. 자, 그러면 근데 많은 분들이 코로나 블루 아까 의학적 용어가 아니라 신조어군요 라고 깨달으신 분들이 보이십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정답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치선 그어주세요. 5, 4, 3, 2, 1, 0, 땡! 정답은요? 바로 X가 정답이었습니다. X가 좀 많네요. 하지만 5번 문제까지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마시면서 김지용 선생님께서 OX의 마지막 5번 문제 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경험했던 위기나 공포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당시의 감정을 다시 느끼면서 심리적 불안을 겪는 증상을 트라우마라고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아까 트라우마가 그리스어에서 파생되었다라는 말도 하면서 우리가 강의 시간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5번 문제 과연 정답이 무엇일지 자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추첨이니까요. 정답이 이미 올라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 새기시면서 카운트다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0, 땡. 정답은요? 네, 정답은 O고요. 네. 네, 그 트라우마. 흔히 가장 언론에서 많이 보시는 건 PTSD라는 그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그런 뉴스를 자주 접하실 텐데요. 네. 어떤 큰 사고가 있을 때 그 이후에 비슷한 거를 다시 경험할 때 또 놀라게 되는 거. 그걸 이제 PTSD라고 하고요. 네.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라고 해서 PTSD의 약자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 OX 문제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 주관식 5문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채팅창을 보니까 요오뇨님께서 허송현 아나운서와 김지용 선생님 목소리 너무 듣기 좋아요. 정답 O라고 남겨주셨는데 이 댓글들이 짧다 보니까 댓글이 조금만 길어도 이렇게 눈에 띄네요. 지금 10만 명 가까이 시청하고 있어서 댓글이 너무 빠르지만 댓글이 긴 거는 이렇게 빠르게 캐치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DS님께서 PTSD 라고 깨달음의 댓글도 남겨주셨고요. OX 퀴즈가 마무리됐는데 이제 정답자분은 우리가 또 랜덤으로 추첨을 하는 만큼 추후에 운영진이 연락을 드릴 겁니다. 연락을 드리면 이제 본인의 정보를 넘기셔야지만 그 상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조그만 최소한의 정보가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진의 댓글을 잘 봐주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주관식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식 퀴즈라고 긴장하실 거 없어요. 제가 어제 살짝 보니까 OX 퀴즈를 열심히 들은 분들은 주관식 퀴즈도 잘 푸실 수가 있더라고요. 강의를 살짝 놓치신 분들도 도전하실 수 있으니까요. 주관식 퀴즈는 제가 1번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식 퀴즈 1번 문제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느끼는 분노를 의미하는 신조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분노를 의미하는 신조어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분노도 의미하지만 뭔가 또 열정을 의미하는 색깔이기도 한데 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눈에 잘 들어왔어요. 지금 열정을 의미해서 그런지 네. 네, 바로 앞에 앉아 계신. 네, 그렇죠. 이 제가 좋아하는 색상. 자, 주관식 1번 문제. 벌써부터 정답이 나왔어요. 네. 참여를 정말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앞에 진행자로서 이게 앞에 기운을 받는 그런 게 없더라도 이 채팅창 기운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감사하죠. 느껴지죠? 이렇게 많은 분이 봐주고 계신지 솔직히 몰랐는데 네. 갑자기 뒤늦게 긴장도 되면서 네.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 이걸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나요? 제가 아까 10만 명이 시청한다고 해서 선생님이 뒤늦게 긴장을 갑자기 하셨다고. 긴장이, 제가 네.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걸 그랬어요. 선생님 이거 화이트 라이? 화이트 거짓말. 되게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실제로 제가 댓글을 안 읽은 것도 있는데 김지영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좋다. 그리고 아까 너무 동안이시라고. 왜냐면 아까 98년 IMF 때 중학생이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20대 후반인 줄 알았는데 이러신 분들도 있으셨거든요. 제 닉네임을 기억할 걸. 네, 그분도 되게 선의의 거짓말을 되게 아니에요. 잘하시네요. 아니 근데 정말 진짜로 동안이십니다. 제가 거짓말을 못하는데 네. 선생님의 목소리만으로도 치유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되게 따뜻한 음성을 가지셔서 저는 그 부분도 뭔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1번 문제 답을 한번 우리 선생님이 발표를 해주실까요? 네, 1번 문제의 정답. 카운트다운 할게요. 네. 5, 4, 3, 2, 1, 0. 땡. 정답 발표해 주세요. 1번 문제 정답은 코로나 레드입니다. 네, 레드. 분노를 의미하지만 우리 선생님의 목소리는 레드입니다. 라고 굉장히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느끼는 분노를 의미하는 신조어가 코로나 레드였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주관식.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에 빗대 마음의 감기라고 말하는 이 정신건강의학 질병은 무엇일까요? 2번 문제. 이거 아까도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선생님과 논의를 했습니다. 2번 문제.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에 빗대 마음의 감기라고도 말하는 이 정신건강의학 질병 무엇일까요? 주관식 퀴즈 2번 문제입니다. 주관식 퀴즈 2번 문제. 옷은 블랙인데 라고. 옷은 블랙이어도 제가 좋아하는 색상은 빨강일 수 있다는 거. 네, 2번 문제도 어느 정도 정답이 나온 것 같아서 네, 한번 발표는 우리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5, 4, 3, 1 카운트다운도 해주세요. 5, 4, 3, 1도. 5, 4, 3, 2, 1, 땡. 네, 정답은 우울증입니다. 네, 정답은 우울증이었습니다. 우울증, 우리가 절대 걸려서는 안 되는, 하지만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 있다. 정부에서도 핫라인이라는 전화 상담도 있고 또 우리 선생님도 계시고 가까운 지인분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시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3번 문제 주관식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나갑니다. 정신분석학을 창시한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이자 학자로서 트라우마 개념으로 정신질환의 원인을 밝혀낸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4번 문제. 살짝은 조금 네, 좀 풀네임 아니고 네, 어려울 것 네. 같기도 한데요. 네. 이거는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가장 유명한 정신과 의사라고 하면 아마 네. 대부분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분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지금 잘 모르겠다면 검색창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니까요. 네, 검색창 잠깐 활용한다고 이 방송이 끝나지 않고 제가 한 5초를 굉장히 길게 정답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정신분석의 기본 개념을 만들어냈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치료 사례들도 만들어냈고 꿈을 해석한 책도 최초로 네. 쓰기도 하셨고요. 네, 이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정신과가 빠른 속도로 발전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네, 그러면 5, 4, 3, 2, 1, 0 카운트다운 하고 정답을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 4, 3, 2, 1. 0. 네, 정답은 프로이트입니다. 오, 프로이트 그리고 지그문트 프로이트 이렇게도 정답으로 하고 어차피 랜덤 추첨이니까 네,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관식 퀴즈 4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바로 드릴게요. 트라우마의 의학 용어로는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정신의학에서는 정신적 땡땡이나 정신장애를 남기는 충격을 말합니다. 이것 땡땡은 무엇일까요? 라고 문제가 나가는데요. 이것도 좀 힌트를 주세요. 네, 제가 아까 객관식 문제 끝날 때쯤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PTSD,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스오더가 우리나라 말로는 뭐뭐 후 스트레스 증후군 혹은 뭐뭐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저는 좀 원초적인 힌트를 드리자면 내가 뭘 먹었는데 갑자기 지갑에 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가게에 뭘 한다고 말씀을 왜냐면 네, 너무 원초적이었나요? 힌트가? 충분히 힌트가 됐을 것 네, 같은데요. 그래도. 정확한 힌트가 됐을 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번 문제 정답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제가 5, 4, 3, 1 함께 외치고 정답은 우리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5, 4, 3, 2, 1, 0. 네, 정답은 외상입니다. 네, 외상이 정답이었습니다. 우리 퀴즈를 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퀴즈를 재밌게 풀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평상시에 그 투머치 토커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생방송도 맨날 시간을 오버하고 어제도 제가 5분 정도 오버해서 오늘은 정시에 끝내야지 했는데 오늘도 죄송해요. 칼퇴를 못 시켜드리고 6시가 살짝 넘었는데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분들의 유익한 시간이 더 먼저니까요. 5번 문제는 풀어봐야겠죠. 5번 문제 마지막 주관식 5번 문제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5번 문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에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적 응급 처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땡땡. 이런 상황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이런 상황. 그렇죠. 네. 국가적 땡땡 상황이다라고 네, 얘기를 맞습니다. 많이 하죠. 네. 5번 문제. 조금 주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퀴즈를 풀면서 그래도 조금은 이제 재미있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조금 흥미가 생겨야지 더 그 분야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고 그러는 거니까요. 자, 5번 문제 퀴즈 정답을 이제 발표해도 될까요? 정답을 발표해도 될까요? 정답이 제 눈에 보였어요. 네. 자, 정답 5, 4, 3, 1 카운트다운을 하고 우리 시작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 4, 3, 2, 1 마감. 정답은 재난입니다. 네, 국가적 재난 상황이다 라는 말 많이 하기 때문에 재난이 정답이었습니다. 사실 이 재난은 저는 맞춰주실 수 있을까 했는데 역시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재난을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퀴즈 당첨된 분들은 추후에 운영진들이 공지를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희가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행사인데 여러분 퀴즈
당첨됐는데 주기로 한 거 안 주지 않습니다. 네, 조급한 마음 버리시고 운영진들의 댓글 가이드라인 잘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퀴즈까지 모두 풀어봤고 어느덧 1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열린마루 두 번째 날 오후반 함께 해주신 관객, 랜선 관객 여러분들께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스튜디오에 또 진료 끝나자마자 달려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김지용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소감 랜선 관객분들에게 카메라 보시고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네. 네, 이런 좋은 기회에 정신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저희 사회가 정신과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바뀐 거라고 생각해요. 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오늘 시청하셨던 분들 중에도 요즘 내가 좀 기분이 가라앉고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절대 이상한 게 아니라 네. 누구나 그럴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도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DS님께서 교육기부 박람회에 송현님 빠지면 재난이다, 재난이라고 해주셨는데 그런 거는 댓글 좀 많이 써주세요, DS님. 네, 소감 잘 들어봤고 우리는 코로나라는 지금 신종 감염병의 위기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나의 마음은 어떤지 들여다보고 또 주변에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누군가는 없는지 한번 둘러보는 그런 이걸 계기로 더 넓은 포용의 사회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역경 속에서도 나 자신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 마음으로 동행한다면 우리 사회가 재난을 극복하고 또 더 한 단계 성숙해지는 사회로 거듭날 겁니다. 열린마루 오후반 라이브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교육 기부자와 수요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2020 온라인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학생들과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 사회를 위해 지속 가능한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는 그 색깔, 우울한 색깔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하늘도 굉장히 블루, 하늘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블루라는 색상을 우리 마음속에서 그건 우울한 블루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조금 마인드 컨트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허송현이었고요. 여러분, 내일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